어머니는 흥이 5살 때 아버지가 노동재해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어머니인 호아 씨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이 되었고 가냘프고 굳은 살박인 손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호아 씨는 밭에서 일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빨래하는 것, 폐품을 줍는 것까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흥의 학비를 위해 한 푼 한 푼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에도 그녀는 여전히 골목길을 따라 폐병이나 맥주캔을 주었습니다. 흥이 물을 때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일하세요? 좀 쉬세요." 라고 하면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저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엄마처럼 힘들지 않으면 돼요." 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폐품을 줍고 있는 어머니를 반 친구들이 볼 때마다 싫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야, 흥, 너희 엄마야. 왜 그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 흥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숨을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흐느껴 울었습니다. 호아 씨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요." 그러나 그가 자랄수록 비난과 조롱은 흥의 마음속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이 가난한 마을을 떠나면 아무도 자신을 경멸할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흥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마을은 마치 집집마다 도시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아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흥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흥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흥이 입학하기 위해 떠나는 날, 그녀는 밤새도록 아들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가지와 그녀가 직접 만든 반죽과 반가이를 몇 개씩 포장했습니다. 아침에 흥이 차에 타기 전에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가방을 쥐어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만든 떡이야. 거기 가서 집 생각이 덜 나도록 먹어. 건강 조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흥은 어머니를 보았고 마음이 뭉클했지만 말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닳아버린 모자를 손에 들고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평생 고생해도 괜찮아. 그저 네가 엄마처럼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도시에 올라온 흥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고층 건물, 활기찬 삶의 리듬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그럼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어? 누가 널 괴롭히지는 않니?" 호아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모두들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흥은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옷차림만 봐도 사치스러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룹 전체가 물었을 때 "흥, 너희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먼 지방에 있어.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나 혼자 자립하고 있어." 그 말은 마치 칼로 그의 마음을 베는 것 같았지만 흥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때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라고.
시골에서 호아 씨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아들의 전화를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흥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편에서 서두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나 매번 흥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호아 씨는 원망하지 않고 그저 혼잣말로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마 정말 바쁜가 봐. 그래, 네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엄마는 안심이야. 누군가 물을 때마다 흥은 요즘 어때요? 호아 씨? 그녀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걔는 공부를 아주 잘해요. 바빠서 집에 못 오지만 여전히 착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반면에 그녀가 모든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은 흥은 이제 인생을 바꾸려는 열망에 휩싸여 어머니의 품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흥은 운 좋게도 도시의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흥은 똑똑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상사의 눈에 띄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흥은 타오를 만났고 그녀는 첫 만남부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타오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타오의 아버지인 민 씨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명망 있는 자선단체의 이사였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타오는 도도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처음에 흥은 그저 멀리서 타오를 몰래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녀와 기회가 있겠어? 그녀의 가족은 저렇게 고귀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함께 일하는 동안 타오는 흥의 성숙함, 재능, 남성적인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타오를 매우 사랑했지만 흥은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가정 환경이 타오의 가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은 타오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매일 폐품을 주우며 그를 위해 한 푼 한 푼을 아껴 모았습니다. 타오도 여러 번 물었습니다. 흥, 왜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그분들은 어떠셔? 흥은 어색하게 웃으며 회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해외에 계셔서 저는 자립해서 자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타오는 그 말을 듣고 흥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남자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타오가 흥을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 흥은 새 정장을 입고 신사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타오의 가족의 웅장한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그는 여전히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타오의 가족은 흥을 꽤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인 민 씨와 란 씨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흥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 씨는 그릇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흥, 타오에게서 자네가 어릴 때부터 자립했다고 들었네. 하지만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네. 자네 가족은 지금 어떤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흥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목이 꽉 막혔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친척들과 함께 해외에 계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립했습니다. 흥의 대답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몇 초 동안 가라앉았습니다. 타오는 흥의 손 위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자네처럼 젊은 사람이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은 사업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소개팅 후 타오의 가족은 빠르게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타오의 요구는 흥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흥, 나는 우리 결혼식이 정말 화려하고 내 가족의 지위에 걸맞기를 바라. 내 부모님은 많은 귀빈과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했어. 나는 네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할 거라고 믿어. 그렇지? 흥은 마음속의 걱정을 숨기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타오의 가족 앞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흥은 나이든 여성을 고용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서 자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그 여성을 찾았을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나요? 흥은 손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타오와 그녀의 가족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경멸할 거예요. 한편 시골에서 호아 씨는 여전히 아들이 곧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자주 문가에 앉아 흥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물을 때마다 호아 씨, 요즘 흥은 어때요? 자주 전화하나요?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걔는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걔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도시에서 흥이 자신의 뿌리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흥은 거짓말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결혼식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호아 씨는 가난한 가정 환경을 숨기기 위해 아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흥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는 아들이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알리는 것을 잊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잔불 옆에 앉아 자신의 낡은 아오자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흥이 가정을 이루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낡은 천 가방에 그녀는 예비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은반지 한 쌍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반지였고 그녀는 항상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이라 넉넉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도시로 가는 버스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낡고 구겨진 지폐들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고 곧 아들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목격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호아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고 자신이 가혹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는 그녀를 그녀가 꿈꿔본 적 없는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포장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은 너무 커서 그녀는 한참을 서서 바라본 후에야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들이 마당에 가득했고 손님들은 화려한 옷차림, 아오자이,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우자이를 내려다 보았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름진 옷자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흥의 엄마야. 이것은 내 아들의 결혼식이야. 그저 그가 행복하다면 내가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 그녀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한 종업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여기는 노숙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호아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신랑의 어머니예요. 흥은 제 아들이에요. 종업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라고요? 정말요? 만약 당신이 신랑의 어머니라면 저기 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저 사람은 누구죠? 그녀가 바로 신랑의 어머니가 아닌가요? 호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멍해졌으며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업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신랑은 저기 다른 여자 옆에 서 있어요. 품이 있고 고상한 여자. 당신은 자신이 신랑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당신을 보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고 호아 씨는 고개를 돌려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흥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얼굴은 섬세하게 화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호아 씨는 멍해졌고 눈이 흐릿해졌으며 손이 떨렸고 마치 떨어뜨릴까봐 두려운 듯 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씁쓸하게 막혔고 그녀는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러나 흥은 그녀를 보지 못했거나 아마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아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안팎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흥을 만나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종업원은 재촉하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여기는 고급스러운 결혼식이라 외부인은 받지 않습니다. 호아 씨는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 나갔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해서 그래서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 없는 거니. 천 가방 속의 은반지는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던 호아 씨는 결혼식장 입구에 반짝이는 노란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이 그녀를 지나쳐갔지만 아무도 슬픔에 젖은 눈을 가진 작고 초라한 여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중년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옷차림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그는 타오의 가족에게 존경받는 신부 측의 중요한 하객인 꽝 씨였습니다. 꽝 씨는 호아 씨를 보고 걸음을 늦추었고 그의 시선은 갑자기 그 익숙한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 넋을 잃고 서 있다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아, 너니? 호아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꽝 씨 맞으시죠?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고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과거가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첫사랑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꽝 씨가 가난한 청년이었을 때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호아 씨는 이미 훙을 임신하고 있었지만 그의 앞길을 막을까봐 감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꽝 씨는 호아 씨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호아 씨는 눈물을 흘렸고 수년 동안 억눌려 있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꽝 씨, 당신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더더욱 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저 아이와 내가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회한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꽝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호아, 나랑 같이 가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아는 시끌벅적했고 훙은 하객들 사이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 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려 낡은 천 가방을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는 수수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아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네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여기는 어머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호아 씨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꽝 씨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빛은 엄숙했습니다. 훙, 이게 네 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니? 훙은 깜짝 놀라 꽝 씨를 돌아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꽝 씨는 훙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어머니가 그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혼자 키운 내 아들이라. 그런데 네가 이런 짓을 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방금 들은 혼란스러운 말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식장 전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오는 앞으로 다가가 훙을 가볍게 흔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훙,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은 누구? 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아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타오의 가족이 저를 경멸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상처 입힐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호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숙여 아들을 부축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네가 누구든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꽝 씨는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손은 감격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옛 연인 호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살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했지만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고 안정된 미래를 건설하려는 열망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젊은 날의 아름다운 이루지 못한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은 혼자 살며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아 씨가 행복하다면 자신은 영원히 혼자 살며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밖의 상황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호아 씨가 여전히 혼자일 뿐만 아니라 훙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에게 벅차올랐고 그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